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에 또다시 여러 발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31일 북한이 오늘 새벽 함경남도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면서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25일 호도반도 일대에서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당시 한국 정부는 모두 600km를 비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참석을 위해 출국한 가운데 최근 미북 간 접촉이 있었다고 백악관이 확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부 행사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상 유지가 목표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사이가 여전히 좋다는 말로 답했습니다. My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s a very good one, as I'm sure you've seen.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 지켜보자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뒤에도 작은 것이었다며 언짢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 NSC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에서 북한 측 당국자들과 실무 협상 재개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관련된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서 다만 협상 재개 시점은 조만간이 아니라 머지않은 때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판문점 만남 당시 촬영한 사진을 전달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가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ARF에 참석하기 위해 30일 태국 방콕으로 출발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방콕으로 출발했으며 이번 아세안 포럼에 리용호 외무상 대신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김재봉 태국 주재 북한 대사 등 북한 측과의 접촉은 비건 특별대표가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북한 정권을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핵무기 저지를 위해 무력 사용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폭스뉴스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민주공화당 기관들과 함께 미국인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0%가 북한을 미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57%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군사행동을 지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군사행동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36%였습니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북한 정권을 위협으로 보는 응답은 지난 13년 조사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백악관의 당파 성향과 지정학적 변화와 관계없이 북한 등 불량 국가를 위협으로 보는 미국인들의 관점은 일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과 호주가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즉각 서명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조약 가입은 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연합은 30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아무 전제 조건 없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에 서명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We call on the DPRK to give effect to its stated intention to end nuclear testing by signing and ratifying the CTBT. 유럽연합은 북한의 핵실험들 후에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 CTBTO가 제공한 빠르고 믿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자료들 덕분에 국제사회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CTBTO와 이 기구의 전문 지식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전반적인 공약의 일환으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참관국 자격으로라도 조약에 참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ven
If signature and/or ratification is out of reach for North Korea at this stage, the country could still consider becoming an observer to the CTBTO as Pakistan and Cuba have done. 제르보 사무총장은 북한이 참관국이 되면 조약의 기술적인 검증 능력과 CTBT 자료 이용 등 조약 가입에 따른 보수적인 효과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에 이 같은 촉구를 거부했습니다. 북한은 국제조약 가입은 개별 국가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며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국가적 우선순위와 안보적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y delegation strongly rejects these statements intended to put pressure on the DPRK to join the CTBT. 한국은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 중단을 선언하고 전면적 핵실험 금지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합류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공약을 계속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속적인 지지와 격려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유럽연합 식량안보사무소의 자금 이전에 대한 이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반입이 허가된 물품과 프로그램은 최소 1,4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표부는 지난달 3일 EU 식량안보사무소의 운영을 맡고 있는 에그리 콘설팅이 대북 인도 지원을 위한 운영 자금을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29일 공개한 서한에서 유럽연합 EU 식량안보사무소의 운영 자금의 이전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에그리 콘설팅은 자금 이전 외에 물품이나 자재 등의 대북 반입은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승인 서한과 함께 공개된 반입 목록에는 에그리 콘설팅이 올해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사용할 금액으로 약 106만 유로, 약 118만 달러가 안내됐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는 모두 19개 단체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단체들 중 액수가 명시된 단체들의 대북 반입 물품과 자금의 액수를 합치면 약 743만 달러입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이후 약 30여 개 단체들의 대북 물품 반입을 승인했으며 이 중 이미 승인 기간이 만료된 단체들의 허가 액수는 약 650만 달러였습니다. 아직 유효 기간이 살아있는 승인 금액 743만 달러와 더할 경우 역대 대북제재위원회가 승인한 대북 반입 물품의 총액은 약 1,400만 달러에 육박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대북 지원 단체들이 충족시켜야 할 10가지 조건들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의 성격이 북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과 수혜자 결정 기준 등 전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신청서에 담아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첨단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를 승인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탐지하고 추적해 대응하는 한국 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30일 국무부가 한국에 대한 9억 5천만 달러 상당의 글로벌 호크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글로벌 호크 제조업체인 노스롬 그루먼사와 넉 대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미 정부의 사이버 보안 강화 정책과 소프트웨어 문제 등으로 승인이 지연됐었습니다. 고고도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블록 30은 반경 3,000km, 최대 42시간까지 비행하며 적외선으로 적의 미사일 발사 순간을 포착하고 직접 요격도 가능한 무기체계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글로벌 호크를 도입하면 거의 북한 전역을 감시하며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 장착된 미사일 종류까지 식별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에스퍼 신임 미 국방장관이 이번 주 취임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한국 등 아시아를 찾을 계획입니다. 미 국방부는 30일 에스퍼 장관이 8월 2일부터 하와이와 호주, 뉴질랜드, 일본, 몽골, 한국 등을 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은 이번 순방을 통해 주요 지도자들을 만나 방위 관계를 재확인하고 고위 당국자들과 양자와 다자 회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한국 방문 기간 북한 문제와 미한일 3국 간 협력, 또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과 관련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